우리가 갈 까르띠에 파운데이션, 까르띠에에서 운영하는 파운데이션 뮤지엄이에요. 상당히 좋은 전시를 하기로 멍성했고요. 여기 보시듯이 아름다운 정원이 내추럴하게 가드닝을 막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보통 자라나는 위드, 잡초들도 있고 그런 숲을 같은 가든이 있어요. 가든이 또 한 아름다움 하죠. 조지가 지금 저를 데리고 왔어요. 왜? 80세부터 90세까지 그림을 그린 할머니의 작품으로 오스트레일리안이랬는데요. 주왈다 살리 가보리가 이름이네요. 이 여미 작가의 그림을 살리 가보리의 그림을 했어요. What do you say? This is my land. This is my sea. This is who I am. No, they denied what? The Aborigines, some communities, they cannot get into a museum if they see the names of people who are dead. It's bad. 죽은 사람 이름 때문에 들어가는 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배드럭이라고, 좋지 않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와우. exciting. Yeah. 여러분 안녕. 지금 정원에 석양이 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인데요. 특히 요즘 날씨가 며칠 좋았어가지고 정원에 이 시간에 나오면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파운데이션 까르띠에 뮤지엄에
전시, 살리 가보리. 뉴질랜드 작가죠.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 80에 시작해서 10여 년을 하루에 몇 점씩 대작을 그려서, 그러니까 80세에 원주민으로 이렇게 125명이 살던 작은 섬에 살다가 쓰나미로 다른 섬으로, 좀 큰 섬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생을 마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80세에 모든 아이고 죄송해요. 아유 재채기. 모던 아트라는 거를 접하게 돼요. 뮤지엄에서. 그리고 계시를 받듯이 받아서 처음으로 그 자기 세계를 제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80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을 그리고 95세에 사망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여러분. 80이 돼서 그 사실은 행동도 힘든데 보통 사람들은 그림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특히 회화는. 근데 이 나이에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한 것도 놀랍지만 그런 대작들을 2000점이나 남긴 거는 어마어마한 그 인생의 어떤 그 각오와 변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업적을 이룬 분을 제가 알던 프랑스인 친구의 어머니가, 본인도 변호사인데 어머니가 변호사 법관의 세크리터리 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가 나이 60에 법관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것도 60인데 그때도 정말 놀랬거든요. 60세 아니 법대를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서 여기도 뭐 고시겠죠. 로우 바를 패스를 해서 법관이 프랑스에서 됐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요. 그 남자는 사실은 조금 날라리 친구인데 어머니의 이 대단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가보리처럼 나이가 만년에 자기 인생을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간 사람이 있나면,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의 얘기를, 지금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반대적인 예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 70 중반에 제가 막내 2008년에 막내 지알로를 낳던 시간대에 결심을 하셔서 70 중반에 직원 200명의 큰, 뭐 크다면 크고 뭐 그냥 중소기업에 저희 그 엄마 브랜드 45년 넘게 해오신 브랜드를 접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려고 해요. 제 책 애플타르트를 구워갈까에 60쪽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좀 읽어드리면서 사이사이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의 휴식. 셋째 지알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이었다. 서울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때만 해도 무료 통화나 영상 통화가 없어 비싼 국제 전화로 통화하던 시절이었다. 카톡 그런 거 없었죠. 그때는 그 동전 가지고 공중전화를 건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한 2006년도. 정말 그때 얼마나 서럽든지. 네. 엄마가 한 2주 있다가 출발할게. 너 혼자 출산할 순 없잖아. 그런데 나 밥하고 청소 못하니 도우미 아줌마 좀 구해놔라. 비용 걱정은 말고. 사업가 우리 엄마다운 요청에 순간 머리가 띵해왔다. 해외 출장 오시는 회장님이 지사장에게 지시하는 내용 같은 간단하나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난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후 말을 꺼냈다. 엄마, 여기서 도움이라고 해도 외국인인데 엄마 입맛에 맞춰 국에 밥 반찬을 차릴 수도 없고 기껏해야 샌드위치나 파스타일 텐데 차라리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애 낳고 엄마 밥 걱정할 수도 없고. 평생 남에게 지시만 하고 살아온 사장님 엄마는 성미도 그만큼 급하시다. 아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그렇다고 오지 말라니. 이 바쁜 어미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가는지 몰라서 그래? 전화가 철커덕 끊기고 난 멍한 상태로 그저 곧 다시 올 전화를 대비할 뿐이다. 예상대로 한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알았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갓난아이를 어떻게 혼자 봐. 몸조리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셨다. 저희 엄마가 평생 도우미 아줌마가 살림을 했던 분이라 그야말로 여장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딸이 낳는다 해도 어떻게 가사를 돌볼까 상상이 안 가셨던 거겠죠. 그 저한테 전화로 도우미 구해놔라. 한국인 짜신 거예요. 근데 암스테르담, 그 당시 암스테르담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뭐 구한다 해도 그분들이 뭐 숲이나 끓여주고 샌드위치나 해주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뭐 김치찌개 밥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옮겨 애 놓고 알아 누워서 엄마 밥 걱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나 혼자 낳고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질적인 이유로 엄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이러저러한 상황을 거쳐서 처음 며칠간은 혼자서는 부엌 가스불도 켜길 꺼려 하셨다. 차분히 하나둘 가르쳐 드리니 아침에 혼자 커피도 내려 마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하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점차 살림에 익숙해지셨다. 예정일보다 늦어진 출산으로 출장을 떠난 남편 없이 씩씩하게 막내를 낳았다. 이게 씩씩한 게 아니고요. 뭐 출혈이 심해서 죽을 뻔했어요. 혼자 택시 타고 배 아픈 거 움켜쥐고 파란 눈의 택시기사가 저를 너무너무 당황해 하면서 막 뒤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아직 회복이 안 되었다고 말리는 산후도우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갓난아이는 가슴에 안고 루카와 걸어 유치원 등교를 시작했다. 엄마가 오신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유아차를 카트 잡아 장을 보러 가시는데 올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오셨다. 환하게 상기된 얼굴로 얘기를 하신다. 동네 골목 돌아서는 코너에 노란 차양이 있는 카페 길가 테이블에 앉아 사람 구경하며 화이트 와인을 한잔하고 왔다는 거다. 혼자는 문밖도 무서워 못 나가 하시던 분이 그날 이후 필요한 것이 없어도 카트를 몰고 장을 봐 돌아오시는 길에 노랑 차양집 마실이 루틴이 되셨다. 노랑색.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색을 썼나 봐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해요. 그 노랑 차양집 카페에 앉으셔서 화이트 와인 한두 잔 하시던 모습. 그렇게 엄마는 조금씩 느긋해지시더니 나중에는 즐기는 경지에 도달하셨다. 아이가 5월 말에 태어났으니 암스테르담의 가장 아름다운 5, 6월의 정취를 만끽하고 계신 셈이었다. 암스테르담 너무 좋죠, 이 시간에. 정말 아름다워요. 계절이 바뀌듯 바뀌어가는 엄마의 아쉬운 일상이 한 일주일이 남은 어느 날이었다. 하루도 매출 걱정, 회사 걱정이 떠나질 않던 엄마. 본인이 없으면 회사는 당장 문을 닫을 줄 알았던 분이 3주를 계획하고 왔다가 하루하루 귀국을 미루며 얻으신 것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였다. 지원아, 난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갔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명 디자이너 타이틀도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레스토랑도 던져버리고 밥 짓고 빨래하며 아이랑 부득이면서 타향에서 고생길을 택한 너를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여기 와 깨닫기 시작한 게 있다.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른 채 달려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나는 마치 내가 제일 중요한 톱니바퀴라도 됐냐? 내가 안 돌리면 모든 것이 멈출 듯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살아왔지 뭐니. 여기 와 지내보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알겠어.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일도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 말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 마음 편안하게 순간순간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정말로 깨닫고 가는구나. 푸른 하늘도 나무도 교회 종소리도 보고 느끼고 들리는 그런 산 말이야. 엄마가 2주인가 3주를 계획을 하시고 오셨는데 매번 2주, 일주일씩 늘려서 2달을 계셨다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단 한 번도 이렇게 회사나 자기 자리를 떠나 계셔서 보셨던 적이 없었던 거죠. 나이가 그 당시에 70이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긴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의 그 2달이 엄마에게는 평생 가장 긴 휴가였던 거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그녀는 쉴 자격이 있었다. 그럼요. 아니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모자란 시간이다.
남다르게 거친 운명을 헤쳐나온 두 여자, 딸도 엄마도 아닌 두 여자가 석양이 내려앉은 암스테르담의 교회 종소리를 음미하며 와인 한 잔을 나눈다. 그 와인도 그 종소리도 새로운 모녀의 관계를 알리듯 그날따라 상냥하고 달콤했다. 제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 엄마를 대하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엄마의 모습은 엄마라기보다는 보스였어요. 보스. 같이 패션을 하기도 했지만 보스시기도 하셨고, 또 하여간 사회생활의 선배, 반 남자, 성격도 강하셨고 생긴 것도 카리스마가 이렇게 좀 저하고 조금 다르게 강하시게 생기셨고, 저도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엄마를 많이 닮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엄마가 2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유지해 오시던 회사를 한 3년 계획하에 접으셨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셔서 모든 걸 정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전 엄마의 그 결단을 너무 그때 놀라고 존경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개인 기맹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진짜 엄마 같은 엄마를 갖는 경험을 저와 엄마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엄마가 디자이너 김행자 씨보다 더 기억에 소중하고 감사해요. 물론 엄마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돈을 잘 벌어 저희 좋은 학교 보내고 어려운 거 다 해주고 했지만 지금 엄마가 소근소근 찬찬히 조분조분 저희에게 엄마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말년의 모습이 만약에 제 인생에 없었더라면 저도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는데 결정은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도 늦은 시간도 없고 이른 시간도 없고, 또 어떤 이유로 제가 원하는 삶을 결단을 하지 못할 이유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셀리처럼 80에 그림의 붓을 들면 어떻고, 70에 일을 그만두시고 한 여자의 삶을, 자유를 누리시는 저희 엄마, 매출 걱정 안 하고 인건비 걱정 안 하고 휴일 걱정 안 하고 사시는 엄마의 모습 다를 바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거죠.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서 무슨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너의 삶을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여생, 또 젊은 친구들은 지금 시작하지만 또 앞으로 새로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극복해가고 개척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도 나이 40에 유럽에 와서 아이 둘을 낳고 제 캐리어를 접고 살고 있는데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힘든 적은 있죠. 어려워서 눈물도 많이 흘린 적도 많고, 있는데 이 삶을 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서울에서 지금도 일하고 디자이너 일하고 레스토랑 주인으로 살고 사업가로 살고, 글쎄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인생, 저래도 괜찮은 인생이겠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제 인생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한 제 모습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